체형미적인 그런 어떤 쉐입도 중요하지만 몬스터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못한다고 시합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슬라디오 54화 오늘 IFBB 프로 박근우 선수를 모시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우 선수 먼저 간단하게 네. 보디빌딩 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년도 미스터 경기이고 작년 21년 IFBB 프로 카드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용인 더블KGM에 있는 박근우 선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근우 선수 제가 좀 시작 전에 좀 뜬금없지만 현재 체중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 118kg 정도? 와, 네. 박근우 선수 키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지금 72. 72cm. 네. 와, 118kg. 대단하십니다. 지금 현재 오프 시즌을 보내시고 네. 계시고, 추후에 2022년 계획은 좀 물어보겠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네. 혹시 이전에 2022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거나 하신 적이 네. 있으십니까? 22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박근우 선수에게 이제, 네. 궁금하셨던 시청자 질문과 이제 네. 박근우 선수의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초반 이제 박근우 선수의 10대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10대 시절에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하셨는지 그런 분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원래는 제가 야구 선수였고요. 야구 선수. 네. 그래서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선수였죠, 제가. 오, 그래서 제가 대학교까지 야구 특기자로 진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를 하면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은 제가 중학교 때 접했던 것 같아요. 헬스장을 가서 지금 웨이트. 아니죠. 그 학교 안에 체력 단련실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바벨을 중학교 때 처음 잡고 예.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팔꿈치 재활을 시작으로 예. 좀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 좀 공부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재활훈련을 통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조금 더 집중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련된 좀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야구 쪽에 좀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랬는데 이제 웨이트가 더 재밌고 나한테 맞다는 걸 좀 예. 알게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학까지 야구로 진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프로야구 쪽으로 네. 이제 목표를 두시고 야구를 하신.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이제 하다가 이제 부상도 있고 예. 야구 선수로서는 좀 부상도 있었고 예. 해가지고 이제 바꾸게 됐었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아까 부상이라고 하신 부분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네. 팔꿈치 네, 부상이 그죠. 이제 곧 대학교 때 좀 심해져서. 근데 항상 그걸 제가 다 알고 있었어가지고요. 내가 야구 선수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한계를. 네. 한계를 느껴. 대학교 쪽에서. 포지션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외야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야구를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다. 중간쯤에. 그렇죠. 대학교 가서 네.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이쪽으로 운동을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중학교 때 시절부터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으면은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체형이랑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초반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네. 좀 발전 속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거의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웨이트를 했으니까요. 예.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체격이 제가 지금 키에 72kg가 나왔습니다. 72kg. 지금 키는 똑같. 키는 거의 비슷했어요. 170 정도? 지금 제가 170이니까 예. 한 72kg 정도에 72kg의 네. 박근혜 선수가 상상이 안 가네요. 예. 그리고 네.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예. 이제 좀 단백질 섭취를 더 하고 예. 그렇게 혼자 운동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2kg가 된 것 같아요. 10kg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절에 보디빌딩 쪽으로 이제 가고 싶다는 마음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본인 안에서 보디빌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셨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는지도 많이 궁금하십니다. 운동을 체험할 때는 네. 내가 보디빌더까지는 솔직히 생각이 없었고요. 예. 근데 너무 크니까는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좀 네. 관심을 갖고 있었던 보디빌딩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뭐 대보여 보디빌더였는지 아니면 뭐 외국 보디빌더였는지. 네.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제가 공부를 하려고 네, 이제 선수들 운동 영상을 찾아보다가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전국체전 선수, 선배님들 정도? 예. 그 영상을 많이 제가 보고 예. 그리고 외국 선수들도 운동하는 거나 예. 이런 것들을 주로 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디빌딩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네. 붙여졌고. 네, 네. 그럼 사실 보디빌딩을 그 당시 몇 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2009년도죠. 와, 2009년. 제이 커틀러가 그때 아, 한창 저거 할 때. 2009년이면 박근우 선수가 아직 10대 시절 아닌가요? 그쵸,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럼 대학교 때 예, 말씀. 대학교 때 예.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야겠다. 요 생각. 시합을 나가야겠다. 그때는 제가 2014년도입니다. 첫 대회를 나간 게 예. 2014년도입니다. 2014년. 네. 박근우 선수가 나이가 그럼 그때가 23? 23. 네. 2014년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라든지 네. 뭐 어떻게 시합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기도 힘들고 그렇죠. 좀 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뛰어들기도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인데 네.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배운 적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냥 제 느낌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그 방법이 그냥 제 느낌대로 운동을 하면서 예.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저기 2018년도에 제가 미스터 부천 대회를 준비를 할 때 예. 이제 그 진민호 선수에게 제가 찾아가서 좀 코칭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저 혼자 이제 시합 준비를 한 거죠. 2014년부터 2018년 사이까지 계속 시합을 뛰셨습니다. 계속 시합을 나가긴 나갔어요. 와. 뜸은 나갔지만 네. 나가긴 나갔습니다. 시합 체중 네. 첫 번째 시합을 뛰셨을 때 시합 체중도 굉장히 궁금해. 제가 첫 시합이 저기 마이너스 80kg. 시합부터 마이너스 80kg. 네, 첫 시합 마이너스. 왜냐면 운동을 되게 2009년에 시작해서 운동은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 운동 오래 하고 나갔다 보니까는 네네. 첫 대회가 마이너스 80. 와. 그래도 첫 시합에서 마이너스 80kg 가지고 박근우 선수의 신장에 또 네. 엄청나게 많은 근육량으로 네. 시합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네. 첫 시합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그때는 제가 체급에서 1등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뒤에 그랑프리전에서는 제가 성적을 못 냈어요. 그럼 체급 1등을 하고 나서 이제 성적을 냈을 때, 이 보디빌딩 이게 좀 나의 길이다. 네. 좀 그때 결정이 좀 되셨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게 좀, 저도 좀 운동하면서 네. 좀 과정이 되게 좀 저한테는 흥미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디빌딩 커리어로 넘어가면서 그 팔꿈치 부상에 대한 그 통증은 사실 그 크게 지장은 없었나요? 보디빌딩을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 하거나 그럴 때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혹시 야구를 할 때 공을 던진다든지 그런 동작이 아니면은 크게 지장이 없어요. 잠깐 좀 네. 질문이 새서 네. 내가 야구 종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을 건너 듣게 되면은 편향성 운동이다 보니까 네. 몸이 많이 틀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보디빌딩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거나 불편하셨 부분은 없었는지. 저는 몸이 틀어졌다기보다는 그때 네. 이제 웨이트를 시작할 때 이제 한쪽만 쓰다 보니까 네. 오른쪽이 더 강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 힘의 근력의 밸런스가 좀 맞아진 것 같아요. 보디빌딩은 여러모로 박근우 선수에게 잘 네. 맞았고 도움이 많이 되시고. 네네, 많이 되고. 그럼 진민호 선수를 2018년도에 이제 네, 18년. 상반기쯤에 만났다고 봤는데 네네, 상반기쯤. 박근우 선수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박근우 선수를 눈치채고 이런 보디빌더가 있었네 했던 게 바로 미스터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미스터 경기가 근데 2019년 19년도. 19년이었으면은 2018년에 시합 이제 준비를 진민호 선수와 하면서 1년여간의 시간을 갖고 2019년을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2018년도에도 시합 뛰셨는지. 2018년도 때 네. 제가 민호 형하고 코치를 받으면서 준비를 해서 네. 제가 미스터 부천 대가 대상을 탔거든요. 네. 18년도에. 그리고 같이 이제 1년을 같이 보내고 이제 미스터 경기를 또 같이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예. 이제 또 체급이 더 업을 해서 네. 그때 이제 헤비급이 된 것 같아요. 헤비급이라면 그래서 플러스 90kg. 플러스 90kg.
제가 미스터 경기 때가 아마 97kg 정도. 와. 97kg 정도. 네. 체중이 그러면 2018년을 기점으로 헤비급 보디빌더가 완전히 네, 조정이 네, 된 그런 네. 느낌. 체급이 하나가 올라갔죠. 코칭을 그 전까지는 아예 받지 않고 아예 안 받았어요. 진민호 선수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네. 이 혼자 할 때랑 다른 점들이 많이 네. 느끼셨네요. 아무래도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 운동 외적으로 우리가 대회를 준비할 때 예. 좀 마지막 이런 작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시합 마지막 보디- 작업에서 그런 컨디셔닝 부분들을 제가 조언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예.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느낌대로만 하다 보니까는 네. 평소에 조금 좋은 몸을 갖고 있어도 예. 그 시합 때 잘 표현이 안 됐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포징적인 부분도 되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마지막 수분 조절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제가 혼자 할 때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상 미스터 경기 하면은 제가 뭐 대보협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 일반 보디빌딩 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미스터 경기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쯤에는 네. 어떻게 보면 전국 대회보다 좀 더 이 선수들의 그런 경쟁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네. 특히 헤비급 보디빌딩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네. 시합이었고 그 시합을 결정하게 된 배경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당시에 걸출한 바디빌더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긴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스터 경기는 그때 당시에 경기도권에 있는 그 실업팀 선수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 미스터 경기를 대상을 안 받아본 선수들은 네. 거의 다 나오는 경기라서 예. 어떻게 보면 메인 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가보고 싶었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제가 미스터 경기 전까지만 해도 네. 좀 다이어트를 못하는 타입이 아니었었어가지고 예. 제가 원래 뽑아내는 그 다이어트 강도에 제가 미스터 경기 준비할 때 좀 사이즈가 업이 돼가지고 예.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보협의 그 기준이 예. 좀 다이어트도 많이 보고 하니까는 예. 그 기준에 제가 잘 맞게 좀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닌가. 그 기준을 조금 전 넘었다고도 보는데 예. 네. 사실 가장 큰 박근우 선수의 사이즈도 사이즈였지만 그 너비감과 함께 보여줬던 후면부의 컨디셔닝의 네. 상태가 네. 사실 당시에 대보협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치 네. 이상이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IFBB 프로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었던 네. 헤비급 바디빌더들에게조차 요구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보디빌딩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미스터 경기 이후에 전후에 그런 인지도의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아, 인지도는 그때 미성기에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냥 선수들만 좀 알아보지 크게 제가 인지도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보디빌딩에 네. 대한 좀, 완전 매니아층 분들이나 그 보디빌딩 하시는 선수분도 아니면은 저를 크게 제가 인지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최근 3년 사이에 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아, 보디빌딩 예. 팬들도 많아진 것 같고. 네. 박근우 선수를 저도 아무튼 경기 이후에 좀 알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우 선수가 2020년에도 좀 시합을 뛰셨는데, 예. 2020년 시즌 하면은 사실은 코로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네, 없고, 맞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합들이 취소가 되고 굉장히 많이 밀렸고 박근우 선수 같은 경우도 2020년 시즌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2020년 시즌의 목표가 혹시 어떤 목표셨는지? 그때 당시에 9월인가 8월인가 예. 이제 계획적이 했던 그 몬스터짐 예. IFBB 프로 퀄리파이어 아예 목표로 하고 네,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 그게 아마 이렇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막 연기가 되고 하면서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예. 취소가 됐다가 네. 12월에 다시 그죠. 취소가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가고 예, 맞습니다. 그 피트니스 스타를 뒤에 전에 있는 있었던 피트니스 스타를 나가게 되었죠. 네. 네. 피트니스 스타에서 제가 이제 박근우 선수를 실물 무대에서 좀 영접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박근우 선수에게 기대치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미스터 경기 네. 때의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하고, 피트니스 스타에서는 아쉽게도 헤비급에서
네, 좋은 성적을 거두시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박근우 선수의 체중이 제가 그 당시 인터뷰는 못했지만 100kg이 넘는 걸로 알고 네, 100kg 넘었죠. 네. 시합을 준비하면서 시합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온 컨디셔닝을 100%못 맞췄던 네. 네, 그런 이유가 시합 연기에 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셨을까요? 그런 부분도 솔직히 뭐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조금 마지막에 좀 뭐 스스로가 몸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정도 다이어트 선에서 네, 여기서 이제 수분 조절을 시작을 하면은 네, 대략 내가 생각한 컨디션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마지막 좀 판단을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자, 작년에 시합 준비를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20년도 시합이. 피트니스 스타 이후에는 이제 시즌을 네, 오프했죠. 시즌을 오프하고 그 다음에 2021년 시즌 네, 박근우 선수를 이제 많이 알게 된 게 몬스터짐에서 네. 황철순 선수가 좀 프로모팅을 하면서 네, 있습니다. 그 이제 이승철 클래식 네, 이승철 클래식. 을 시작 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박근우 선수가 이제 프로 퀄리파이어를 도전하기 위해서 리저널 대회를 뛴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승철 클래식에서는 이제 박근우 선수가 이제 완벽한 준비를 못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제 이제 대중들의 시선에서 2020년부터 박근우 선수를 알았던 분들은 네. 이전의 시합에서 박근우 선수가 항상 다이어트를 성공해 왔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마음속으로 좀 염려를 하고 네. 그래도 리저널 대회를 했지만 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요. 네. 제가 그때 이승철 클래식 준비할 때는 네. 시합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전에 너무 이게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는데 예. 저는 3주 만에 이게 컨디션이 안 나올 것 같은 예, 예.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요. 예. 혼자 막 유산소를 막 하면서 예. 스트레스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 이승철 클래식을 준비하기보다 그 이후의 시합을 조금 네, 그죠. 그거 9월에 포커스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황교수 선배님하고 그러니까 매치가 되면서 그렇게 됐었죠. 2021년에 아마 대한민국 네. 보디빌딩이 최고의 대한민국 내에서 네, 내수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호황기를 네, 이루지 않았나 네. 저도 그렇게 했었죠. 체감을 했는데 박근우 선수의 그런 프로모팅 네, 황철수 선수 네. vs 박근우 선수의 그런 프로모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리저널 대회에서 박근우 선수는 체중이 네. 제가 알기로 110kg 110kg, 거의 110kg 나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110kg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상태는 뭐 박근우 선수가 기존에 가져왔던 그런 상태로는 못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그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사이즈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IFBB 프로리그 맨즈 오픈 보디빌딩 무대들을 많이 봤지만 박근우 선수가 준비한 그런 프레임과 사이즈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1년 사이에 정말 작정하고 무대를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시합 체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시합 체력 늘리기 위한 노력은 제가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년 이제 제가 시즌 오프를 하면은 네. 이제 항상 다음 해에는 더 큰 사이즈로, 그 다음에도 더 큰 사이즈로 이제 하려고 계속 그거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IFBB 프로리그에서 보통 프로 카드를 따고 사이즈 증량을 박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근우 선수는 그거와 별개로는 계속해서 매년 사이즈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 네, 매년 이제 거의 매스업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비시즌을 보내기 때문에 네. 거의 항상 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좀 보디빌딩 팬들께 이제 막 좋아하기 시작한 팬분들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 리저널 대회에 대한 개념인데 사실 리저널 대회는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을 나가기 위한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선수들이 프로 퀄리파이어를 도전하기 위해 좀 거기에 100% 컨디셔닝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죠. 100% 컨디셔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우 선수가 이제 그 이후의 시합에서 많은 루머들이 돌았어요. 박근우 선수가 이승철 클래식 이후에 다바에 나온다. 네, 그런 루머도 있었고 박근우 선수가 사설 대회를 뛰고 프로카드는 그 이후 2022년에 준비할 거다라는 이런 뜬구름 같은 그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박근우 선수의 그 실질적인 이승철 클래식 이후의 생각은 어떤 게 유전인지 궁금해요.
제가 그 나바 무대하고요. 네. 그 퀄리파이어 무대하고 네. 또 같은 날에 예, 맞아요. 하게 돼가지고요. 막 같은 날에 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두 개 다 나갔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선택이기 네, 선택에 그게 있어서 네. 요거는 제가 원래 나바라는 대회를 나가는 그 아이디어는 저희 더블케이짐 대표님 아이디어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를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것도 저희 더블케이짐 대표님이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IFBB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을 뛰어서 프로 카드를 획득할 선수들은 네. 걸어 보이지만 많은 보디빌딩 팬들과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는 박근우 선수는 프로 카드를 획득하고 바로 프로 무대에 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 퀄리파이어 무대에 그리고 저도 나바를 나바도 정말 대단한 대회였지만 그 프로 퀄리파이어를 취재하지 못한 아쉬움도 저는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박근우 선수도 박근우 선수였지만 프로 무대에 바로 데뷔를 해도 준비가 될 만한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국광 선수가 네. 같은 대회에 나오고 두 선수 역시 굉장히 공통점이 비슷한, 물론 후면부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점이 비슷한 선수입니다. 굉장히 넓은 프레임과 국내 보디빌딩에서 보기 힘든 사이즈와 그런 볼륨을 가지고 있는 선수. 그 다음에 동시에 컨디셔닝도 잘 뽑아내는 선수입니다. 문국광 선수가 출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미리 알고 있었고요. 네. 그 리저널에 나오실 때부터 제가 네, 리저널이 그 전날이었죠. 그리고 그 예전에 몇 주 전인가? 원 클래식. 원 클래식. 네, 그때부터 제가 나올 거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박근우 선수 타입이 물론 본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타입이란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문국광 선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죠? 보통 제가 네, 저희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회 준비할 때는 네, 그냥 누구 나오는 거 웬만하면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직관을 했을 때 정말 입이 떡 벌어졌던 선수가 국내에서 딱 두 명의 정도의 선수셨는데 네. 이제 이승철 선수 이런 프로 네. 선수를 제외하고 문국광 선수와 박근우 선수였습니다. 네. 네, 또 문국광 선수 그 이후에 또 바로 프로 카드를 받았어요. 재팬. 그 정도로 준비된 프로셨고. 네. 네, 문국광 선수와의 대결에서 박근우 선수가 이제 체급 우승을 하고 네. 오버롤 챔피언이 돼서 IFBB 프로 카드를 획득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당시에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프로 카드를 획득했을 때는 이전에 이승철 클래식에서 보여주었던 컨디셔닝과는 완전히 네.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네. 훌륭한 컨디셔닝을 만들어냈고 네. 마치 미스터 경기 때 수준의 컨디셔닝을 재현하기라도 하듯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시합 체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론은. 네. 제가 이번에는 프로 퀄리파이어 때 시합 체중은 제가 딱 100kg 맞췄고요. 와, 그래도 시합 체중이 3kg이요. 네, 딱 100kg 제가 맞췄고. 네네. 그리고 이제 퀄리파이어 시합이 아무래도 좀 컨디셔닝을 많이 보는 그런 대회라고 제가 인지를 했어가지고.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전에 이순재 클래식 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못한다고. 많은 그래가지고, 분들이 네. 박근우 선수가 그게 본 모습이 아닌데.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제가 이번에 그 더블케이짐에 오게 돼서 예. 그런 조금 많은 부담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를 더 예. 다이어트를 더 잘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예. 오히려 또 이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체중이 마이너스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볼륨을 좀 잃으면서 예. 이제 컨디셔닝을 맞추게 된 예.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프로 카드를 획득한 IFBB 프로 선수가 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승철 선수의 뒤를 이을 IFBB 프로라는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212 체급과 렌즈 오픈 보디빌딩 프로리그에는 딱 두 가지의 이제 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12 체급의 212 체급이 사실 96점 몇 네, 킬로그램으로 네, 제가 알고 네. 있어서, 박근우 선수의 최근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 대비 약 4kg 정도 네.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박근우 선수에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오픈 보디빌딩으로 네. 가시길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프로 무대로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에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2022년 시즌은
프로 데뷔전을 위한, 이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신지, 네. 네, 본론으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원래 있었던 계획은 최초 공개죠. 네, 제가 좀 사이즈를 더 업을 해가지고요. 2022년. 네, 오픈 보디빌딩을 제가 나가고 싶어서, 그리고 최소 하반기쯤이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 1년 동안 최대한 제가 증량을 해서, 조금 오픈 보디빌더에 걸맞는 사이즈로 무대에 오르고 싶었어가지고, 네, 그런 사이즈에 좀 원래 있었던 컨디셔닝을 맞추면은 네,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 하반기까지는 좀 쉬려고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6월 19일인가? 예, 그 몬스터짐에서 예, 맞습니다. 오픈 보디빌딩. 오픈 보디빌딩을 한다고 해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와, 근데 왜냐면 지금 그 몸이 크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예, 그래서 제가 6월에 이제 무대를 나갈지 아니면 더 시즌 오프를 해서 더 증량을 하는 과정을 거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 공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얼마 안 됐죠. 그죠. 네, 얼마 저도 안 얼마 전에 됐죠. 알아서 네, 저도. 리포스트를 했는데, 네. 박근우 선수의 비시즌 최고 체중이라고 지금 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가?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고요. 예.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증량을 할 계획이고. 예. 네. 오픈 보디빌더로서 사실 박근우 선수 정도의 신장의 선수들을 좀 나열해 봤을 때는 네. 뭐 롤리 윙클라, 네. 닉 워커 네. 요 정도 선수들이 떠오릅니다. 네. 탑 티어에 있는 선수들. 네. 근데 그 선수들의 시합 체중을 봤을 때는 롤리 같은 경우는 120kg에 육박을 하고 네. 닉 워커 같은 경우는 113kg 정도에 육박을 하는 네. 그런 괴물형 바디빌더인데 네. 박근우 선수의 최종 목표에는 그 정도까지의 시합 체중을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네. 최종 목표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당장은 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점점 해가 거치면서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 정말 신기한 게 뭐 박근우 선수 같이 대형 바디빌더가 몇 없긴 하지만 박근우 선수 같은 대형 바디빌더 또한 이 코어 부분이 이런 체형적인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굉장히 가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예, 복근도 굉장히 뚜렷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인 체형으로 봤을 때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박근우 선수가 이제 미래의 사이즈를 계속해서 증량을 해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의 이런 체형미적인 부분도 유지를 하는 것에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이즈 증량에만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체형미적인 그런 어떤 쉐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은 비시즌에는 예. 좀 최대한 사이즈 증량에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몬스터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와. 더 큰 사이즈에 예. 또 수면의 다이어트까지 놓치지 않는 예. 그런 몸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쉬운 게 2022년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힙합은 조금은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지금 1월부터 뭐 상반기 쿼터 한 3월 네. 그 사이쯤에 가지실 오프시즌이 굉장히 중요하시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프시즌의 이런 발전 과정이 뭐 지난 오프시즌보다 확실한 그런 발전을 이뤘을 때는 6월 달에 우리가 박근우 선수의 무대를 기대해봐도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네, 네, 그렇습니다.